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 38장 길모퉁이에서 말일 나는 다음날 장에 갔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어. 애는 다이애나랑 오차드 슬로프에 놀러 갔다가 부엌에서 풀이 죽은 얼굴로 식탁에 앉아있는 말일 나를 보고 돌아왔지. 말일 나의 풀 죽은 모습에 애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어. 말일 나가 그렇게 힘없이 앉아있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 말일 나, 어디 많이 아프세요? 애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 응, 아니, 글쎄, 잘 모르겠다. 말일 나는 기운 없이 앤을 올려다보며 말했어. 아마 아픈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안과 의사 선생님은 만나 뵈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앤이 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 응, 갔다 왔지. 내 눈을 이것저것 검사하더니 앞으로 책 읽는 거랑 바느질은 절대 하지 말고 눈에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는 일은 절대 하지 말래. 그리고 울지도 않도록 조심하고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안경을 꼭 쓰면 눈이 더 나빠지는 건 막을 수 있고 두통도 나을 수 있다고 하셨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완전히 실명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 실명이라니. 앤, 상상이나 할 수 있겠니? 앤은 너무 놀라서 숨을 멈췄다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 그러다 겨우 용기를 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마릴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희망을 주셨잖아요. 조심만 하면 시력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경 덕분에 두통이 낫는다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그걸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마릴라는 씁쓸하게 말했어. 책도 못 읽고 바느질도 못하고 그런 재미있는 일들을 할 수 없다면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할까? 차라리 눈이 멀거나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외로워서 우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하지만 이런 이야기 해봤자 아무 소용없겠지. 차 한 잔만 갖다 줄래? 기운이 하나도 없어. 당분간은 이 일에 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사람들이 와서 묻고, 동정하고, 위로하는 꼴은 정말 못 보겠어. 말일 나가 점심을 먹은 후에 애는 말일 나를 겨우 설득해서 침대에 눕혔어. 그리고 애는 혼자 동쪽 다락방 창가로 가서 눈물과 슬픔을 억누르며 앉았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밤, 바로 저 창가에 앉았을 때와 비교하면 모든 게 너무나 슬프게 변해 있었어. 그때는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래는 온통 장밋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는데 애는 그동안 몇 년은 훌쩍 지나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겨우 미소를 지을 수 있었고 마음속에는 작은 평화가 찾아왔어. 애는 이제 의무를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마치 좋은 친구처럼 여기기로 마음먹었어. 의무는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할 때 언제나 좋은 친구가 되어주니까. 며칠 후 어느 오후 말일 나는 마당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 마당에는 손님이 와 있었는데 앤도 아는 얼굴인 카모디에서 온 존 세들러였지. 애는 말일 나의 얼굴에 저런 표정을 짓게 만든 세들러가 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했어. 세들러 씨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말일라? 말일라는 창가에 앉아 앤을 바라봤어. 안과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잊은 채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 내가 그린 게이블을 팔 거라는 소문을 들었대.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 사요? 그린 게이블을 사겠다고요? 애는 제대로 들은 건지 의아했어. 오, 마릴라, 설마 정말로 그린 게이블을 팔 생각은 아니시죠? 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내 눈이 건강하기만 했어도 여기서 계속 살면서 괜찮은 일꾼을 고용해서 농장 일을 돌보고 관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 곧 시력을 완전히 잃을지도 모르고 게다가 농장 일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거야. 오, 내가 내 손으로 내 집을 팔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하지만 이렇게 계속 두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거고 결국엔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을 거야. 우리 통장에 돈도 거의 다 떨어졌고 작년에 매튜 아저씨가 준 어음도 갚아야 하잖아. 린드 아주머니는 농장을 팔고 어디든 가서 더부살이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더라. 아마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는 뜻이겠지. 많이 벌지는 못하겠지만 농장이 작고 건물도 낡았으니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을 거야. 앤, 내가 장학금 받을 준비가 다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야. 방학 때 돌아올 집이 없다는 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는 뭐든 잘 해낼 거라고 믿어. 말일 나는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흐느껴 울었어. 그린 게이블을 팔면 안 돼요. 애는 단호하게 말했어. 오, 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너도 알잖아. 나는 혼자서는 살 수 없어. 고민과 외로움 때문에 미쳐버릴지도 몰라. 게다가 시력도 더 나빠질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말일라, 혼자 계실 필요 없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레드먼드에 가지 않을 거예요. 레드먼드에 가지 않겠다고? 말일라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고 앤을 쳐다봤어. 그게 무슨 뜻이니? 정말 말 그대로예요. 장학금은 받지 않기로 했어요. 말일라 아줌마가 장에서 돌아오신 다음날 밤에 그렇게 결심했어요. 말일라 아주머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아주머니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있겠어요. 계속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제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베리 아저씨가 내년에 농장을 빌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 아주머니는 더 이상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할게요. 여기 아볼리 학교에 지원은 해놨지만 신탁인들이 이미 길버트 블라이스에게 약속했다고 하니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카모디 학교는 제가 맡을 수 있을 거예요. 블레어 아저씨가 어제 가게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물론 아볼리 학교만큼 좋거나 편하지는 않겠지만 집에서 지내면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카모디에 갔다가 올 수 있고 겨울에도 금요일에는 집에 올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 말도 한 마리 키울 거예요. 말일라 아주머니, 저는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제가 아주머니께 책도 읽어드리고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심심하거나 외롭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이 정말 아늑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말일 나는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앤의 말을 들었어. 오, 앤, 내가 곁에 있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너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어.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야. 무슨 그런 말씀을. 앤은 활짝 웃으며 말했어. 희생 같은 건 없어요. 그린 게이블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거고, 그보다 더 저를 아프게 할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곳을 꼭 지켜야 해요. 제 마음은 이미 정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는 레드먼드에 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면서 쭉 살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내 꿈은 예전과 똑같이 간절해요. 다만 목표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저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아주머니의 시력을 지켜드릴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틈틈이 공부하면서 혼자서 작은 대학 과정을 들을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오, 계획은 정말 수십 가지도 넘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일주일 내내 생각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최선을 다할 거고, 제 삶도 저에게 최고의 것을 줄 거라고 믿어요. 퀸즈를 떠날 때 제 미래는 마치 쭉 뻗은 길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이정표들이 보여서 그 길을 훤히 볼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 제 앞의 길에는 굽이가 생겼어요. 그 굽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믿기로 마음먹었어요. 오히려 그 굽이 자체가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마릴라 아주머니. 굽이 너머에는 어떤 길이 이어져 있을지, 푸른 영광과 부드러운 빛과 그림자는 어떤 모습일지,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아름다움, 그리고 더 많은 굽이와 언덕, 골짜기는 또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 궁금해요. 내가 너 때문에 장학금을 포기하게 둬도 괜찮을까? 말일 나는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 하지만 이제 와선 막을 수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 16살 반이고, 린드 아주머니 말씀대로 노새처럼 완고하니까요. 애는 웃으며 말했어. 오, 마릴라 아주머니,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동정받는 건 정말 싫거든요. 필요도 없고요. 제가 사랑하는 그린 게이블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요. 누구도 우리만큼 이곳을 사랑할 수는 없을 테니 우리가 꼭 지켜야 해요. 복받은 아가씨 같으니. 마릴 나는 결국 앤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 내 덕분에 내가 새 삶을 얻은 기분이야. 널 대학에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없겠구나. 그래도 널 꼭 보상해 줄게, 앤. 아볼리에서 앤 셜리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집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릴라의 눈이 안 좋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앤이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앨런 부인은 달랐어. 앤을 칭찬하며 격려해 주었고 앤은 그 말에 감격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 린드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어.
어느 날 저녁, 린드 부인은 앤과 마릴라가 집 앞 현관에서 따뜻하고 향긋한 여름, 황혼 속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 앤과 마릴라는 해 진녘에 현관에 앉아 흰 나방이 정원을 날아다니고 민트 향이 촉촉한 공기 속에 퍼져나가는 것을 좋아했거든. 레이첼 부인은 큼지막한 몸을 이끌고 현관 옆 돌 벤치에 앉았어. 그 뒤에는 키가 큰 분홍색과 노란색 아욱이 줄지어 피어 있었지. 레이첼 부인은 피로와 안도감이 뒤섞인 긴 한숨을 내쉬었어. 이렇게 앉으니 정말 살 것 같네.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200파운드는 내 두 다리로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구먼. 뚱뚱하지 않은 건 정말 큰 축복이야, 마릴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자, 앤. 대학에 가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난 정말 기쁘단다. 이제 여자도 충분히 교육받을 만큼 받았잖아. 나는 여자가 남자들이랑 같이 대학에 가서 라틴어랑 그리스어를 잔뜩 배우는 건 딱 질색이야. 하지만 저도 라틴어랑 그리스어는 계속 공부할 거예요. 린드 아주머니. 애는 웃으며 말했어. 그린 게이블에서 지내면서 꾸준히 공부하고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배울 거예요. 린드 부인은 깜짝 놀라 손을 들어 올렸어. 앤 셜리, 넌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 즐거울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시아 앨런의 아내가 말했듯이 중간 정도의 미제이유엠로 할 거예요. 겨울의 긴긴 밤에는 시간도 충분하고 저는 화려한 일에는 별로 소질이 없거든요. 저는 카모디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건 몰랐던 소식이네. 아볼리에서 가르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탁인들이 널 학교에 보내주기로 했다면서. 린드 아주머니. 애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길버트 블라이스에게 이미 약속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 하지만 길버트가 내가 지원했다는 걸 듣고 신탁인들에게 찾아갔어. 어젯밤 학교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길버트가 자기는 신청을 철회하고 내 신청을 받아들이라고 제안했대. 그러면서 자기는 화이트 샌즈에서 가르칠 거라고 했지. 길버트는 내가 말일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정말 친절하고 사려 깊은 행동이지. 게다가 정말 희생적이기도 하고. 화이트 샌즈에서 자기가 직접 식비를 내야 하고 어떻게든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하잖아. 그래서 신탁인들이 널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야. 토마스가 집에 와서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나는 너무 기뻐서 죽을 뻔했단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애는 망설이며 중얼거렸어. 길버트가 저를 위해 그런 희생을 하게 내버려둬도 되는 건지. 이제 와선 늦었을 거야. 길버트는 이미 화이트 샌즈 신탁인과 계약서에 서명했거든. 내가 거절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물론 넌 학교를 맡게 될 거야. 파이 가족만 없다면 넌 분명 잘 해낼 거야. 조시는 마지막이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지난 20년간 아볼리 학교에는 파이 집안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임무는 교사들에게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는 걸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지. 정말 끔찍했어. 베린의 집 다락에서 윙크하고 깜빡거리는 건 또 뭐람? 다이애나가 저에게 오라고 신호하는 거예요. 애는 웃으며 말했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해오던 놀이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얼른 달려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올게요. 애는 사슴처럼 클로버 언덕을 달려 유령의 숲에 있는 전나무 그림자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어. 린드 부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앤을 바라봤어.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 많단 말이야. 다른 면에서는 어엿한 숙녀다운 면모도 훨씬 많답니다. 마릴라는 예전처럼 조금 날카롭게 맞받아쳤어. 하지만 이제 그런 날카로움은 더 이상 마릴라의 특징이 아니었지. 그날 밤 린드 부인이 토마스에게 말했듯이 마릴라 커스버트는 많이 부드러워졌어. 바로 그거야. 애는 다음날 저녁 작은 아볼리 공동묘지에 가서 매튜 아저씨의 무덤에 싱싱한 꽃을 놓고 스코틀랜드 장미 덤불에 물을 줬어. 애는 그곳에서 해가 질 때까지 머물며 작은 묘지의 평화와 고요를 즐겼어. 묘지의 포플러 나무들은 낮고 다정한 목소리처럼 바스락거렸고 풀들은 무덤 사이사이에서 나지막이 속삭였지. 마침내 묘지를 떠나 반짝이는 호수 쪽으로 경사진 긴 언덕을 내려갔을 때 해는 이미 뉘엿뉘엿지고 아볼리 전체가 꿈결 같은 분위기 속에 잠겨 있었어. 고대의 평화가 깃든 곳. 공기 중에는 꿀처럼 달콤한 클로버밭을 지나온 바람의 상쾌함이 가득했지.
집들 사이의 나무들 사이로 집집마다 켜놓은 불빛이 여기저기 반짝거렸어. 그 너머에는 안개 낀 보랏빛 바다가 끊임없이 속삭이며 자리 잡고 있었지. 서쪽 하늘은 부드럽게 섞인 아름다운 색채로 빛나고 있었고, 연못은 그 빛깔을 더 부드럽게 반사하고 있었어. 이 모든 아름다움이 앤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문을 활짝 열었어. 사랑스러운 세상아. 앤은 조용히 속삭였어. 참 아름답구나. 나는 이 안에서 살아있어서 정말 행복해. 언덕 중간쯤에서 키가 훤칠한 소년이 블라이스 집 앞문에서 휘파람을 불며 걸어 나왔어. 길버트였지. 길버트는 앤을 알아보고는 휘파람을 멈췄어. 길버트는 공손하게 모자를 들어 인사했지만 앤이 멈춰 서서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몰라. 길버트. 앤은 얼굴이 붉어진 채 말했어. 저를 위해 아볼리 학교를 포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친절하셨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길버트는 앤이 내민 손을 기꺼이 잡았어. 전혀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앤.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서 기뻤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예전 잘못을 정말로 용서해 주신 건가요? 앤은 웃으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 연못가에서 그날 이미 용서했어요.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을 뿐이죠. 저는 정말 고집센 아이였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날 이후로 계속 후회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최고의 친구가 될 거예요. 길버트는 기뻐하며 말했어. 우리는 원래부터 좋은 친구가 될 운명이었어요. 앤. 넌 그 운명을 너무 오랫동안 막아왔어.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계속 공부할 거죠? 저도 그럴 거예요. 자, 집까지 같이 걸어가요. 앤이 부엌에 들어오자 말일 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앤을 쳐다봤어. 앤, 길을 따라 함께 온 사람은 누구였니? 길버트 블라이스예요. 앤은 얼굴이 붉어진 채 당황하며 대답했어. 너랑 길버트 블라이스가 그렇게 친한 사이인 줄은 몰랐는데 현관 앞에서 30분이나 이야기하다니. 말일 나는 살짝 놀리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 원래는 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적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친구가 되는 게 훨씬 낫겠다고 결정했어요. 정말 30분이나 있었나요? 몇 분밖에 안 된 것 같았는데. 하지만 마릴라 아주머니, 우리는 5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따라잡아야 하거든요. 그날 밤, 애는 창가에 오랫동안 앉아 기쁨과 만족감에 젖어 있었어. 바람은 벚나무 가지에서 부드럽게 속삭였고, 달콤한 민트 향이 은은하게 풍겨왔지. 별들은 골짜기 속 뾰족한 전나무 위에서 반짝거렸고, 다이애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앤의 오래된 창문에 비쳐들었어. 퀸즈에서 돌아온 첫날 밤 이후로 앤의 시야는 좁아졌을지도 모르지만 앤은 자신이 디딜 길이 좁더라도 그 길에는 틀림없이 조용한 행복의 꽃들이 피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 성실한 노력과 가치 있는 열망, 마음이 맞는 친구와의 즐거움은 앤의 것이 될 것이며 상상력이나 이상 세계의 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겠지. 그리고 언제나 길에는 구비가 있을 테니까. 신은 그의 하늘에 계시니 세상은 모두 다 괜찮을 거야. 애는 조용히 속삭였어.